네, 서희건설 측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한 전 과정을 취재한 이자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보도 이후에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냈잖아요. 인터뷰가 결정적으로 보이는데 제보가 지난 4월에 처음 들어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건진 법사에게 김건희 씨 선물이라면서 그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등을 전달했다라고 최초로 단독 보도해드린 게 지난 4월 22일이었습니다. 예. 이 그라프 목걸이를 선물한 이유에 반클리프 목걸이가 등장했었거든요. 2022년 나토 순방에서 찬 반클리프 목걸이. 저 목걸이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실이 빌린 것이다라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통일교 측에서 무슨 영부인이 귀금속을 빌리시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 사드리겠다. 이런 명분을 대서 그 그라프 목걸이를 선물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도 다음 날 반클리프 관계자가요, 짧은 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한 8줄 정도 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클리프 목걸이는 서희건설에서 구매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사위는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지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석 달 넘게 취재를 이어왔고요. 지난달 말쯤에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제 뉴스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4월 23일 이메일이 왔군요. 한 석 달 만에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서요. 저희가 이거 좀 정식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 수차례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가 망설였는데 인터뷰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요. 바로 이 김건희 씨가 순방 때 찬 반클리프는 가품이다라고 주장한 게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의 거짓말이 제보자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셈입니다. 그렇게 취재진은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 최 이사라는 사람이 목걸이 산 과정을 자세히 취재할 수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선물할 거냐 도대체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절대 말을 하실 수 없대요. 뭐 좀 말해주실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고 엄청 멋쟁이시다. 예.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선물할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목걸이를 사게 된 것이죠. 네, 이 목걸이를 사간 인물, 말씀드렸다시피 매장에서는 최 이사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이 최 이사한테 전화를 하면 컬러링이라고 하죠. 그 통화 연결음으로 서희건설 노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들 매장에서는 서희건설 임원인 최 이사라는 사람이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최 이사라는 사람은요,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장입니다. 이 비서 업무를 총괄하는 인물인데요. 자신의 어머니랑 함께 와서 직원 추천을 받아서 그 문제의 그 목걸이를 직접 골랐다고 하는데 관련해서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이아 최고 등급이니까 보면 진짜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줘보자. 그 목걸이는 마음에 들긴 하는데 가격이 조금 오버되고 이래서 좀 고민을 하셨어요. 네, 저희 취재진은 그 취재 과정에서 서희건설에 여러 차례 해명 또 입장을 요구를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도 사실 해명 없이 전해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보도한 바로 그 시점 이봉관 회장이 저희 보도 내용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겁니다. 예. 특검이 이제 진품까지 확보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진품이 나온 이상 가품을 샀다라거나 빌렸다, 어머니에게 사드렸다가 그걸 잠깐 빌렸다. 이런 해명은 재판부도 거짓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오늘 늦게쯤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이런 거짓 해명 논란이, 오락가락한 거짓 해명 논란이요. 법원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그 수사 대비용 모조품까지 미리 준비해놨다고 특검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증거인멸로 볼 여지도 상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제외하고 통일교 측이 줬다는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이런 명품들도 있는데 이 나머지 명품들은 지금 실물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데다가 준 쪽, 받은 쪽 모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특검이 반클리프 실물 확보라는 성과를 낸 거기 때문에요. 나머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시계를 건넨 사업가는 휴대전화를 얼마 전에 잃어버렸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연락하던 그 시기에 썼던 바로 그 전화기입니다. 이 사업가는 해수욕장에 빠뜨렸다며 바다에 쓸려가서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로봇계 수입업체를 하는 서성빈 씨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인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구해줬습니다. 3,500만 원을 주고 샀지만 김건희 씨는 500만 원만 줬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오시면 엄마 돈 많으니까 엄마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엄마 나오면 주겠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는 3천만 원의 이득을 본 겁니다. 특검은 서 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 시범 도입을 위한 계약을 했던 것에 주목하고 대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 단서는 당시 서 씨가 김건희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입니다. 서 씨는 김건희 씨가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 후원금을 요청할 때도 전화로 연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는 김건희 씨가 통화 기록을 다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 씨는 특검 조사에서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씨는 특검에 얼마 전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휴대전화기를 빠뜨렸다며 바다에 쓸려가서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서 씨가 일부러 주요 증거를 폐기한 게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로봇계 사업과 김건희 씨에게 시계를 제공한 건 서로 관련이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네, 특검의 수사의 변곡점마다 김건희 씨와 그 주변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고가의 시계를 준 사업가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도 우려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사업가 서성빈 씨의 이 휴대전화는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제공한 경위와 서 씨가 윤 전 대통령의 후원금을 모아줬던 그런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이 핵심 단서입니다. 예. 그런데 서 씨는 특검 조사에서요.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가 바다에 쓸려갔다. 그래서 찾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뇌물성이 짙은 이 시계에 대해서는 대리 구매를 해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가성을 깎아내리는 동시에요. 청탁은 없었고 휴대전화는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혐의 성립을 피하려는 시도로 풀이가 됩니다. 예. 특검은 정말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시계를 사서 전달한 사람의 휴대전화는 사라지고 김건희 씨 오빠 집에 있던 그림은 또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시점이 상당히 묘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에요. 양평고속도로와 이 공흥지구 의혹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김진우 씨의 인척이 이우한 그림을 옮겼습니다. 특검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그림을 옮긴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압수수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 그림이 옮겨진 뒤인 지난달 25일에 김진우 씨 장모 집이 압수수색되면서 모조품 목걸이와 그림 그리고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자, 이것도 특검에서 압수수색한 다음에 인척이 그림을 옮겼단 말이에요. 증거인멸이 아닌지 또 의심되는 대목일 수밖에 없고 옮겨진 그림은 누구 겁니까? 당사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일단 김진우 씨는 특검 조사에서요. 발견된 물건 중에 이 현금만 본인의 것이라면서도 이 목걸이, 그림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김건희 씨 역시 그림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모조품 목걸이를 제외하고는 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우 씨는 현금 빼고는 모른다. 김건희 씨는 모조품 목걸이 빼고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 맞추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역시도 특검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림은 그러면 누구 거라는 얘기가 되는지 특검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도 아직도 도주 중인 피의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입니다.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관여 의혹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이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되는데요. 지난달 17일에 구속 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예. 주변에 특검이 끝날 때까지 도망 다니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특검은 첩보를 바탕으로 이 이기훈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씨는 이 3부 체크해라. 이 문자의 장본인인 이종호 씨와도 연결됐다고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 이제 전담 체포팀을 꾸려서 추적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군요. 일반 사건에서는 이런 일들이 하나만 일어나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은 두 가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증거 은폐와도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기본적인 수사 기간이 90일이니까요. 벌써 반환점을 지난 상황인데요. IMS 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그리고 나토 민간인 사건 등 수사 대상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과도 싸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예. 특검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 내부에서도 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총 90일 중에 45일 정도, 절반 정도 이제 지났고 45일 정도 남았고 그런데 30일을 두 번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60일을 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연장이 불가피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달 16일 이 그림이 김건희 씨 오빠 집에서 오빠의 장모 집으로 옮겨진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 김건희 씨 일가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이틀 뒤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건희 씨 오빠인 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확보했습니다. 점으로부터 800298이란 작품으로 감정가는 수천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원래 김진우 씨 집에 있던 그림이 지난달 16일 김 씨의 장모 집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의 인척이 그림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겁니다. 특히 그림을 옮기기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해 오늘 국토교통부, 용역업체 2곳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에 따라 특검은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 그림을 숨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가짜 그림처럼 보이고 나라면 이런 걸 사지 않는다는 취지로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오빠 진우 씨도 특검 조사에서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림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누군가로부터 불법적으로 그림을 받았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림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림은 이우환 화백이 그린 진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3년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던 날 김건희 씨가 직접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화 상대는 당시 대통령실 실세였던 주진우 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모두 검사 출신이죠. 최은순 씨가 구속되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연달아 이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들이 김건희 씨 일가의 개인 비리 재판에 동원됐다는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21일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 재판 선고.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결과는 징역 1년,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구치소로 들어가게 된 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소동을 일으키다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역은 분주했습니다. 선고 약 1시간 뒤 김건희 씨는 어머니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가 끝날 무렵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과 통화를 합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사이 이번엔 김건희 씨가 주진우 전 비서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김진우 씨와의 통화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통화가 끝난 주 전 비서관과 다시 통화를 합니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뒤 곧바로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하루 김진우 씨와 모두 6차례 27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사이사이에 꼭 이 두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이날 저녁 먼저 전화를 걸어 주진우 전 비서관과는 2분 가까이, 이시원 전 비서관과는 4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검사 출신의 실세 비서관들로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VIP 경로설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손수위 조사 잘 받겠습니다. 주 전 비서관은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11분 전 같은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건 그 7070 관련돼서 여기서 이종섭 장관도 인정을 했는데 저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통화 불과 9분 뒤 주 의원이 김건희 씨와 통화한 기록도 김 씨 통화 내역에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처가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서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할 최측근 비서관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모두 통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인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직원들뿐 아니라 군사 비밀시설까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고가의 장신구를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지난해 삼청동 안가에서 김건희 씨를 2차례 만났다고 밝힌 건데요. 김 씨는 위로를 얻고 싶다며 이 회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호처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을 위해 쓰이는 삼청동 안전가옥.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 3종을 건넸다고 고백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지난해 이 안가에서 김 여사를 2차례 만났다고도 자수서에 실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목적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고가 귀금속 3종을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2023년 8월엔 김 여사와 이 회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추천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된 박성근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보도가 나온 뒤입니다. 이후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후인 2023년 12월 말에서 지난해 초 이 회장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돌려준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이뤄졌다는 안가 회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회장이 목걸이를 돌려받은 이후에도 김 여사와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왔다는 뜻이 됩니다. 이 회장은 김 여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로 자신을 불러 안가에 방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추후 논란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가는 군사 및 공무상 비밀시설로 영부인이 민간 기업인을 만나는데 비밀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가는 내란 사태 다음 날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 법조 4인방이 모여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 측은 안가 회동 의혹에 대해 언론에 알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는 오늘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같은 시간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김건희 씨가 지난번 조사 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까? 네, 김건희 씨는 오늘 먼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10시 정각에 시작한 오전 조사는 약 1시간 40분가량 이어졌는데요. 자신은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간간히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정도의 답변을 하고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점심 겸 휴식 시간이 지나고 낮 2시 반쯤부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김 씨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를 하면서 약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이 통보한 다음 출석 일정은 모레 오전입니다. 다만 김 씨 변호인은 김 여사가 사흘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쉬고 바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집사 김혜성 씨까지 한꺼번에 출석한 게 눈에 띄네요. 네, 특검에서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 김혜성 씨를 같은 날, 그것도 같은 시간에 부르면서 대질 신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특검 관계자는 시간이 겹친 건 우연히 일치이고 대질을 계획한 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 씨와 김혜성 씨 모두 김건희 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른다, 관련이 없다는 증언을 받기보단 기초적인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무속인 전성배 씨의 핵심 의혹은 전 씨가 YTN 인수 등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위한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넨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이죠. 전 씨는 단초 검찰에선 해당 고가품들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습니다. 구속된 김혜성 씨에 대해서도 특검은 그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184억가량의 보험성, 대가성 투자를 이끌어냈는지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등 김 씨 일가의 일을 도와온 경위에 대해서도 면담 형식으로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달 나왔죠. 여기에 오늘은 시민 12,000여 명이 김건희 씨에게도 함께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2,225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동기에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목적이 있었고 김건희 씨도 계엄 과정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액수는 1인당 10만 원씩, 총액은 12억 원대입니다. 1, 2, 3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김건희 리스크, 그 특검을 덮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와 함께 나오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삼청동 안가에서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진술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12,000명가량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소송 참여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계엄 선포의 연관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신도 명단과 특정 시기에 당원 명부를 대조하려는 특검을 계속 막아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의를 하겠다며 특검 사무실과 법원 앞으로 몰려갔는데요.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 노란 탄압, 정치구목, 압수수색,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도 중앙당사도 아닌 이곳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통일교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지난 13일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며 추가 압수수색 시도를 막겠다고 맞섰습니다.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민주적 정당에 대한 말살기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도 장소를 옮겨 의원총회를 이어갔습니다.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열차표 끊어주듯이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에 명부 유출로 당원들까지 이탈하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대치 15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갔던 특검팀은 자신들이 확보한 통일교인 100만 명의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할 수 있게 해달라며 다시 국회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1명과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엔지니어들 2분이 오셨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설명을 듣고 협의하는. 특검은 의혹을 확인하려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당원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가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해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고 철야 대기까지 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장이 만료되는 20일까지 충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서희건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서희건설이 김건희에게 2022년에 목걸이, 귀걸이 등 고급 장신구 선물한 거 아니겠습니까? 3종 세트. 그런데 그 1년 뒤 2023년에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하고 김건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특검은요.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이 알죠? 네. 검사 출신 박성근이 총리 비서실장에 공천, 이번엔 또 공천이야. 총선 공천과 관련된 문자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성근은 실제로 문자를 주고받는 그 당시에 출마 관련 보도가 나왔었어. 인터뷰도 했어. 그래서 특검은 이 주고받은 문자는 공천 청탁과 관련된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 김건희하고 이봉관 회장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까? 2023년 7월 31일에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어서 8월 16일에도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한테 문자 보냅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 김건희가 이봉관에게 문자를 김건희가 보내는. 야, 1년 뒤에 아까 얘기해 주신 그렇습니다. 선물 주고 나서 1년 뒤에도. 근데 요건은 총리 비서실장 건이 아니고 네. 요건은 총선과 관련된 건으로 보고 있어요. 출마를 맞아요. 할까 말까 할 때 나왔다는 거죠, 지금 저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공천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위가 출마를 했어요? 예. 12월에. 예. 했는데 컷오프는 통과하고 경선에서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네. 이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통화 내역, 통신사의 통화 내역을 입수해서 이제 확인한 것 같고요. 네. 본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포렌식을 거치면은 문자 내용까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문자 내용은 아직 확인 안 된 걸로 봐서는 통신사의 통화 내역만 확인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김건희가 과거에 쓰던 개인 휴대폰 그 통화 내역으로 지금 언론 보도되고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든 지금 서희건설 측 핸드폰이든 어느 거라도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까지 이루어지면
무슨 내용인지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빼박일 수 있죠. 내용까지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네. 그 김건희 핸드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개인 폰 바꾼다, 뭐 교체했거든요. 나 그게 사실은 교체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대통령실이 자랑하는 거 보고 저 뭐야 증거인멸 자랑하네. 교체했잖아. 사실 그 증거인멸 나는 증거인멸을 합니다라고 내놓고 얘기를 하고 그게 거의 뭐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내놓고 증거인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희건설 측 문자 핸드폰이 제대로 압수수색 됐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 우리가 계속 빼먹고 있는데 김건희가 뭐 받았다 목걸이 받았다 뭐 나토 3종 세트 이러는데 그 이봉관 회장이 얘기한 것 중에는 대통령한테 명품 넥타이 줬다라고. 넥타이 여러 개 줬대요. 여러 개. 명품 넥타이. 뭐 에르메스 넥타이 무슨 나는 뭐 이게 브랜드 명도 모르는 여러 개 줬어. 여러 개를 줬더라고. 여러 개 줬어. 근데 이제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저도 이제 또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김건희가 이제 재벌 회장들이나 뭐 이렇게 기업가들 만나면 우리는 청렴합니다. 재벌들로부터 절대 정치 자금 받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저희들이 뭐 가진 돈도 없고 청렴하게 살다 보니 대통령으로서의 좀 품위가 떨어지는 좀 있습니다. 건달 방식. 건달 방식. 그러고 나간답니다. 그 건달 방식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서 줘라 이거야. 조심해서. 조심하게 줘. 그냥 막 주지 말고. 그렇게 하면 이제 목걸이, 넥타이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쁘게 잘 쓸게요. 근데 나 진짜 신원님 얘기가 저거 서성빈 대표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랑 똑같지 않아요? 그 시계 보더니 야 그거 마음에 든다. 나도 이런 거 하나 쳐야 되는데 맞아. 이거 얼마야? 이게 뭐야? 똑같은 방식이야. 재벌 회장들, 재벌 회장 부인들이랑 같이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취재해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이거 이제 빵 셔틀 아니야? 빵 셔틀? 빵 셔틀이고요. 그리고 김건희는요 삼청동 안가도 지 멋대로 활용을 했고 거기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도 불렀더라. 이것은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수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 여사가 지난해 삼청동 안갈로 2차례가량 불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와,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목걸이랑 브로치 선물 돌려진 이후에 김건희 여사랑 연락이 뜸해졌지만 김건희 여사가 마음이 아주 괴로워서 성경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요청에 응해서 간 겁니다. 라고 이봉관이 자수서에 적었다고 합니다. 이거 삼청동 안가까지 활용했고 거기에 이봉관이가 갈 정도니 이 서희건설과의 커넥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저 서희건설과의 관계를 보면은 뭔가 틀어져도 단단히 틀어진 거거든요. 서희건설이 저렇게까지 구체적인 자수서를 이렇게 막 써내는 거 보면은 뭔가 틀어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점이 아마 혐의 인정에 매우 중요한 저는 지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저렇게까지 틀어져가지고 저런 상세한 내용까지 세상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내용까지 다 자수서를 왜 특검에다 제출했는지. 그러면 어쩌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서희건설에게 특혜성 사업을 주기로 했다가 그게 어그러졌을 가능성.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합을 맞춘 부분에 있어서 서희건설의 불만을 매우 증폭시킨 어떤 지점이 있었다면 저렇게 틀어질 수 있죠. 그럼 만약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뇌피셜로. 그러니까 김건희, 최은순의 그 특징이 있잖아. 범죄 특징. 범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희건설에게 특혜를 줄 것처럼 하다가 김건희가 봤더니 야 이거 돈 될 것 같아. 그래서 서희건설을 내치고 야 ESIND 너네가 한번 해봐라. 은순 IND.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일리 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 이봉관 정대택설. 아니 왜냐면 지금 통일교도 오늘 아침에 막 일간지에 굉장히 광고도 많이 냈는데 윤영호 본부장 개인 일탈이라고 우리는 관계 없다라고 했는데 통일교도 희한하게 캄보디아 ODA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같이 윤영호 본부장은 뭐 몇 개월치 지금 우리 그 계획이 짜여 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걸이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그 윤영호가 뒤에 돌려달라고 윤영호가. 했어. 그 안학자 전 총재에게 맞아. 권성동 의원이 막 돈도 2번 이렇게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관계가 끊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통일교 입장에서도 뭔가를 추진하다가 맞아. 잘 될 것 같으니까 버림받으니까 야 윤영호 너 뭐 일하다가 안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윤영호 묻고 우리는 관계 없어. 가능성 난 높다고 봐요. 이랬을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도이치 파이낸셜 갔거든요. 네. 도이치모터스 지사가 있지. 김건희께 거기 막 다 들어 김건희 관련된 게 캄보디아 많이 건너갔거든. 얘네가 다 해먹으려고 윤영호를 쳤을 가능성. 굳이 우리가 통일교랑 뭐래? 야 계획은 좋았으니까 우리가 할게. 이랬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 나는 없잖아. 그러니까 통일교는 지금 억울한 거지. 우리는 이제 발 뺐는데. 통일교는 난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통일교에서 나온 관봉권이에요. 근데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관봉권이 나왔어요? 관봉권이 나왔다고 이제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그냥 됐습니다. 정정했어요. 정정했어요. 예. 돈 뭉치. 난 관봉권이 만약 나왔다면 이거는 관봉은 이제 건진법사. 아니 만약 통일교에서 그 건진법사 관봉권은 자기 과시용인 것 같고 통일교에서 만약 관봉권이 나왔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뭐 다행인데 네. 사실이라면 특활비 세탁소로 통일교가 활용됐나? 관봉 보내주고 저희 그 귀금속 받고 뭐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근데 이제 이봉관 회장이 제가 처음 근무했던 법무법인 사무실이 그 빌딩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봉관 회장을 종종 봤어요. 종종 봤어요. 키가 좀 작으시고 롤스로이스와 벤츠를 같이 타시는데 롤스로이스에서 가장 가까이서 본 게 이봉관 회장 롤스로이스예요. 근데 이분이 주로 전화 통화를 그냥 거침없이 하세요. 그 엘리베이터 안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나면 그래요? 거침없이 하시거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시를 하는데 주로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골프 약속 잡는 약속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걸 옆에서 들었어요? 네. 아니 서희건설이 원래 교회 건축으로 돈을 초기에 벌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성 TNS라고 그래가지고 서희그룹의 유성 TNS라고 있는데 그게 그 포항제철 포스코 하청업체예요. 그래서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처럼 처음에 돈을 벌어서 지역주택조합까지 갔는데 이분의 경영 철학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손절을 빨리 해야 회사가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철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해 난다고 해서 계속 돈 집어넣지 마라. 손해 나면 바로 사업을 접어라. 김건희 그래서 손절한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사업을 접는구나. 손절이 빠르다. 그러면서 실은 저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뇌물 공여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 그러니까. 알선수재는 이제 본인은 처벌을 안 받으니까. 네, 근데 씨알도 안 먹힙니다. 씨알도 안 먹힌다. 내가 보기에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김건희와 윤석열은 일단 알겠습니다. 손절은 빨랐다 지금. 네. 자 그리고 그 김건희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만 살펴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건 최상병 관련한 문제를 보기 위해서 통화 내역을 보는 거기 때문에 7월에서 9월까지만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당시 직함으로만 말씀드리면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아이고. 이원모 인사비서관, 아이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 다 검사 출신들이거든. 네. 이 진짜 이 한심한 거야. 아니 자존심도 없나? 저 사람들이 그럼 다 비서관들인데 누구 비서였던 거예요? 김건희로 보이죠. 누구 비서였던 거야? 예, 다 비서관인데 김건희랑 통화들을 했어. 김건희랑. 아이고. 대통령실